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 TV입니다. 시사논평 2심 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말만의 민주정치, 실천의 민주정치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에서 17일 사이에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는데요.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9%로 떨어졌습니다. 그 전주보다 4%포인트가 내려간 거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히려 올라가 가지고 53%였습니다. 반면에 리얼미터가 지난 14일에서 16일 사이에 성인 유권자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긍정평가가 오히려 그 전주보다 4.1%포인트 올라가서 45.5%에 이르렀습니다. 부정평가는 4.5%포인트 내려간 51.6%였습니다.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청와대가 뭐 심각하게 반응하겠습니까? 조선일보를 보니까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지지율이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흐름이 천차만별이다. 어떤 방식으로 그 조사를 해석하느냐에 따라 해석도 달라진다. 저희가 매번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뭐 여론조사에 개의치 않는다. 신경 안 쓴다. 이런 말입니까? 리얼미터 조사에서 되레게 반등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위안을 얻고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최근 한 달 새에 여론조사 그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게 이번에 세 번째라는 것. 이것도 유념해야죠. 민심이 이거 어떤 것인지 이건 뭐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보고 라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와대 참모들이 있죠. 정부 관계기관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대로 된 보고만 올린다면 대통령은 앉은 자리에서 천리를 내다볼 수 있는 겁니다. 좌견 천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다 더더구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냐? 민심 동향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당에서라도 대통령한테 제대로 된 그런 정보를 제공했더라면 대통령이 이 여론 민심을 제대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조국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그런데요. 뭐냐면 진작에 측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시중의 그 바른 시중의 여론 동향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더라면 대통령이 그렇게 끝까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집착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민심을 그대로 전달할 생각은 안 하고 대통령이 무슨 말하면 거기 메아리 노릇이나 하고 말이죠. 그림자 노릇이나 하고 이러니까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죠. 대통령을 돕는 게 아닙니다. 조 장관 말이죠. 법적으로는 아직 뭐 책임이 어떤지는 그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고, 그렇지만은 그 인성이라든지 인격, 뭐 자질 이런 면에 대해서는 이미 부적격자다 이렇게 평판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뭐 측근들이나 정부나 여당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대통령 말에 자기들 말을 맞추느라고 말이죠. 오히려 이 비판 여론에 대해서 그것을 반박하고 부정하고 비난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 대통령에게 사후에라도,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라도 대통령한테 민심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걸 안 하니까 그날 사퇴 발표 1시간 후에입니까? 그 수석 및 보좌관 회의를 문 대통령이 주재를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그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명백히 압박을 가한 것 아닙니까? 절박함을 깊이 성찰하라는 것은 언론도 시급히 개혁해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문 대통령이 언론에 대해서 좀 불쾌한, 불만스러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그 외 일부 언론, 또 뭐 일부 그 종사자들, 그 다음에 뭐 언론인이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주 정말 듣기에 정말 이에 낯간지러울 정도로 그렇게 문 대통령을 찬양하고 조국 장관의 찬사를 보내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그런 보도를 그런 모범 삼아야 했다. 그런 뜻입니까?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부터요, 또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언론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던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2분하고 시민사회수석하고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 대통령,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과 언론에 대한 그 인식이, 이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그런데요, 문 대통령이 정말로 언론이 보도를 뭐 조국 장관에 대한 보도가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뭐 지어낸 보도다, 추측성 보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면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에 걸쳐서 전개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이때 그 언론들이 추측성 보도, 추리성 보도, 뭐 시나리오성 보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정치 지도자로서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자신이 총회하던, 총회 지금도 하고 있겠죠, 그 조국 장관에 대한 그 언론의 공격에 대해서 그렇게 불쾌하다는 겁니까? 참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페리클레스 아시죠? 고대 아테네 민주정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이 페리클레스가 어느 날 출근을 하려는데 누가 다가와가지고 막 욕설을 해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페리클레스가 출근한다 걸어가니까 계속 따라오면서 욕설을 하고 비난을 퍼붓고 이러는데도 페리클레스는 뭐 대꾸도 안 하고 가서 그 다음에 근무를 했는데, 뭐 이쪽 일을 보느라고 이쪽에도 갔다 저쪽에도 갔다 이렇게 이제 다니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비난을 하거든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녁에 심지어 퇴근하는 데까지 따라왔어요. 그 쫓아오니까 이제 그때야 이제 페리클레스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뭐냐면 그 하인을 불러가지고 지금 날이 어두워졌으니까 횃불을 밝혀들고 이 귀한 시민을 집에까지 데려다 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고대 아테네를 30년 동안, 그때도 계속 선거를 통해서 뽑혀야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민주정치를 만개시켰던 그런 페리클레스의 면모, 여기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한 장면만으로도 충분하죠. 기원전 429년 가을에 페리클레스는 중병에 걸려서 이제 숨을 다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침대 곁에 둘러서 있던 그 친구들이 이제 페리클레스가 숨진 걸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그 아주 정말 뛰어났던 그런 리더십이라든지 그 높았던 공적이라든지 그 훌륭했던 자질, 이런 것을 추억하면서 이제 서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는데, 아직 그때까지도 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의식이 있었던 페리클레스가 웅얼거리듯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들어봤더니,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건 그러한 공적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자질이라기보다는 그 운이 따랐던 거죠. 내 유일한 자부심은 아테네인들을 폭력이 아닌 말로 다스릴 수 있었으며, 단 한 명의 아테네인도 내 마음대로 죽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기원전 495년경에 태어나서 429년에 세상을 떠난 이 정치 지도자의 말입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이 정치 지도자의 이런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